요즘 이 차에 대한 관심이 도무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만약에 제가 산다면 이 트림을 사겠다 싶은 그런 차를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액티브 트림입니다. 제가 장점과 단점 샅샅이 말씀드릴게요. 되게 또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들으시기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가장 감사드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이커 여러분들의 클릭입니다. 이 차 지금 1.2L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요. 젠3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이 구성이 가장 좀 의구심이 크셨을 거예요. 트레일블레이저는 1.3L 터보 엔진을 쓰고 있는데 1.2L 터보로 이렇게 커진 덩치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전 세대보다 20cm 이상 커졌고 현대 코나보다도 훨씬 길고 넓고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차가 가성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넓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큰 차가 2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거기서부터 이게 이 차의 가성비 키워드가 시작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1.2L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낮은 조합인데 그래서 137마력에 22.4kgm를 내요. 이거 어떨까요? 충분할까요? 달릴만 할까요? 제가 지금 꽤나 오랫동안 지금 이 차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탈만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속 페달이 되게 가볍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눌러도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60km 정도로 달리다가 이렇게 밟았을 때는 서서히 가속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지만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 힘을 조금만 가해도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답답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들, 뭐 XM3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차들을 시승하실 때의 불만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울컥거림이라는 건데요. 기어가 초단에 물려있을 때 그 다음 단, 1단에서 2단으로 갈 때 조금 더 세게 밟으면 2단에서 3단으로 갈 때 변속 충격이 울컥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재원상의 어쩔 수 없는 한계랄까요? 이 차에도 역시 약간 포즈가 있어요. 1, 2, 3단에서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세게 밟으면 약간 변속을 할 때 약간의 포즈가 있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막 그렇게 변속을 하진 않아요. 그런 느낌을 원하시면 훨씬 비싼 차를 사셔야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볍게 밟은 상태에서 RPM을 1000에서 2000 사이 3000 이상을 때려 밟지 않으면 그렇게 울컥거리지 않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처음에 운전을 하실 때 이 차가 어떤 말투로 대화를 하는 친구인지를 서로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좀 버거워하는 것 같네? 그러면 이 차에 맞춰서 가장 좀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내 차와 나 사이에서 뭔가 합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새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어떤 영화를 좋아할까? 너도 그거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시작할 때 우려되는 부분, 울컥거림은 1000에서 2000 사이에서 그냥 무리 없이 가속을 하면 되게 부드럽게 타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은 뭐 차의 결점, 단점이라기보다 이 차를 타실 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차를 타보면 가속 페달을 왜 이렇게 세팅했는지 너무나 좀 자명해지죠. 배기량이 작은 엔진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뭔가 좀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게 덜 답답하게 출발을 하고 도로 흐름을 따라가려면 가볍게 세팅해서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차가 스무스하게 일반적인 속도 60에서 80, 80에서 100 그 정도까지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꾸준히 타실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새 이 속도계를 보면 한 7, 80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을 했거든요. 그걸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고속 안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로 그렇게까지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여기서 고백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봤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이게 따라가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코나보다 좋습니다. 고속 안정성만 따져놓고 보면 코나보다 훨씬 더 도로에 붙어서 달린다. 불안하지 않게 정말 생각보다 높은 속도로 주파할 수 있다. 그럴 때 아마 이 차의 장점이 도드라질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을 여기서 말씀드릴 텐데요. 서스펜션이 꽤 딱딱한 편입니다. 코나가 되게 컴포트한 세팅이고 XM3가 유러피안 감성, 뭔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정도의 신나는 세팅을 하고 있다면 이 차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에요. 아마 고속 안정성은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성격일 겁니다. 내 바퀴가 딱 든든하게 지면과 차체 사이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고요. 좀 마음을 놓고 달릴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런 정도의 성격이라면 코너링을 좀 몰아세워봐도 재밌게 따라오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에서 스티어링 휠의 세팅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보면 롤은 코나에 비해서 훨씬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달리고 싶은 차들 있잖아요. 제 차, 미니 컨버터블 혹은 아우디 Q2 이런 독일 차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약간 여유가 있어요. 아주 약간.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차를 조합을 해보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그런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속 크루징 할 때 너무나 쾌적하게 달릴 수 있고 의외의 실력을 보여주고 내 바퀴의 서스펜션이 꽤나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 상황, 도시나 어떤 와인딩에서도 운전 재미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하지만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딱딱하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 이거는 쉐보레가 되게 옛날부터 잘했던 세팅이에요. 오랜만에 쉐보레가 이런 성격을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세대 트랙스는 그건 좀 별로였어요. 어떻게 실드를 쳐주기도 조금 애매한 정도의 수준이었어서 10년 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성격이 너무 잘 이어져 있어서 되게 반가웠고 이런 감각이면 추천드릴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나 XM3 이거 셀토스 이거 중에서 4대의 경쟁 모델 중에서 가장 젊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젊은 게 아니라 운전하는 감각도 제일 젊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 영상에서 2535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편의상 그냥 연령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제 또래나 저보다 형님뻘, 누나뻘 분들도 이런 감각이 마음에 드시면 이 차를 사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감각이라는 건 나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편의상 남성성, 여성성을 구분하듯이 젊은 감각과 조금 노쇠한 감각이 있을 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되게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CUV예요. 세단과 SUV 사이에서 아주 재미있게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주행 성능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1.2L 터보 엔진이 초반에 역시 터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는 성능은 아니에요. 꽤 잘 튀어나갑니다.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고 추월하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레드존까지 진짜 힘차게 돌아갑니다. 변속을 할 때 6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게 변속을 하는 그런 변속기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배기량이 작은 만큼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힘차게 돌아간다. 끝까지 0rpm부터 7,000, 8,000까지 너무 신나게 돌아가요. 그런 거 보면 좀 뿌듯하고 좀 귀엽고요. 기특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덩치가 이렇게 큰 애가 무리 없이 승객을 모시기 위해서 혹은 오너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차를 타보시면 조금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액티브 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액티브 트림만 다릅니다. LS, LT, RS 트림은 아랫부분에 버디 컬러가 이렇게 바가 한 개 더 있어서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좀 좁죠. 근데 액티브 트림은 이렇게 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무게중심이 밑으로 깔려있는 느낌이 들고, 쉐보레 디자인이 요즘에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라디에이터 그릴의 면적과 컬러로 약간 눌러주는, 차분하게 눌러주는 기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게 크로스오버고 뭔가 레저와 주말과 더 액티브한 활동들, 아웃도어 액티비티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좀 어울리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의 정체성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액티브 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옆모습이 되게 괜찮습니다. XM3 같은 경우는 그것은 CUV, 그러니까 세단과 SUV 개념이 아니라 SUV인데 지붕을 날렵하게 깎아서 쿠페 형식으로 만든 일종의 세련된 쿠페, 지붕 라인이 정말 날렵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퀴의 휠 사이즈를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약간 차체가 얇아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디자인 되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좀 얇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SUV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키가 작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차고를 높인 외관 같기도 하고요. A필러랑 C필러의 각도가 이렇게 날렵하게 있습니다만 리어 스포일러가 그만큼 길게 빠져있기 때문에 다분히 SUV나 CUV의 정체성을 디자인에서 놓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꽤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액티브 트림부터 18인치 휠을 쓰고 있는데 요 18인치 휠의 크기와 그리고 액티브 트림에 들어가는 글로스 블랙 휠이 검은색 휠이 좀 궁합이 잘 맞아요. 그리고 액티브 트림의 전용 컬러인 어반 옐로우와 검은색 라디에이터 그릴, 검은색 휠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액티브 트림이 저는 좀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인테리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죠. 인테리어에는 액티브라고 이 헤드레스트에 좀 써있고, 그리고 시트에 보면 여기 보시면 옐로우 파이핑 같은 게 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스티칭 같은 것도 노란색 실을 썼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옵션 중에 저기 송풍구에도 노란 디테일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과하다고 봐요. 이 헤드레스트에 액티브라고 써있는 것도 저는 좀 과해서 가능하면 이게 실밥이라면 돌려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머리로 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액티브는 인테리어도 좀 괜찮다. RS 스트링 같은 거는 이제 고성능을 표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스티링 휠도 D컷이 들어가고 고성능의 특징은 사실은 인테리어에서는 검은색과 빨간색이에요. 블랙과 레드로 포인트를 주면 이제 고성능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차에 그렇게 인테리어에서 액센트를 주는 것이 썩 그렇게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배기량 얘기를 또 하는데 137마력에 22.4kgm인데 뭐 고성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 다분히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RS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검은색이랑 이런 거 빨간색 되게 좋아하고 D컷 핸들 느낌 돌릴 때 좋으니까 난 RS로 할 거야. 그렇다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의 느낌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앞에 8인치 계기판 디지털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11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에는 기능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심플한 센터 디스플레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액티브 RS 트림에만 가능하거든요. LS LT는 유선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 있으면은 무리 없이 다른 건 다 쓸 수 있지만은 되게 심플하게 그냥 다른 기능은 별로 없어요. 트립 정보 보여주는 거랑 ESC나 트랙션 컨트롤 껐다 켰다 하는 거, 이건 그냥 거의 만질 일이 없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나오는 거, 전화기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버튼, 딱 요것만 있어서 되게 좀 심플한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이게 11인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LS LT인데 계기판 작은 거 괜찮아, 그럼 오케이. 저는 그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 계기판에 아날로그 바늘이 있는 거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변속할 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울컥거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울컥거림을 잘 제어하면서 이 차를 타기 위해서는 RPM 게이지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조금 보시면 이 차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디지털은 이 차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얘가 느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디지털로 환산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직결감 같은 데서 조금 아쉽달까? 저는 아날로그 바늘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특히 이런 차에서 내가 이 차의 상태를 좀 파악하는 데는 아날로그 바늘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보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거주성도 되게 괜찮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뒷좌석 되게 넓어요. 댓글 중에 패밀리카로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패밀리카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트렁크에 유모차랑 뭐 이런 거 너무 편하게 넣으실 수 있을 거고, 6대4로 폴딩 되기 때문에 뭐 레저 활동할 때 좋아하시는 분은 뭐 골프채라거나 스키, 카누 카누가 들어가나? 어쨌든 뭐 그런 거, 긴 거, 이케아에서 가구를 쇼핑했어, 그럴 때 그냥 이거 약간 저같이 소규모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피커는 기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기본 스피커예요. 아무래도 2천만 원대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즐길 건 즐기고, 만약에 양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가장 좀 지혜롭게 스위스팟을 찾아가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차의 꿀팁을 제가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그 스위스팟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출발할 때 자연스럽게 출발하시려면 1000에서 2000 사이에서 한 시속 50km 정도까지는 그냥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게 정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린 게 아니에요.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속도로 도로에 합류하실 수 있고요. 고속에서는 1500에서 2500, 한 3000까지 RPM을 잘 지혜롭게 쓰시면 정말 그대로 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백할 수 없는 속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마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밟았을 때 무리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밟았을 때는 이 차의 배기량을 좀 느끼실 수 있겠죠. 이 소리에 비해서 빠르다는 느낌은 그것은 좀 느끼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3기통 엔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소리랑 진동입니다, 여러분. 3기통은 실린더가 안에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릴 때 당연히 요추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있어요. 보닛에서 들리는 소리도 약간 좀 칼칼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3기통의 특징, 그리고 1.2L라는 배기량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이 차의 성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차의 성격들, 장점들, 단점들 뭔가 선택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팁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